안녕하세요. 이십니다. 니님, 네, 제가 미국 주식 한다고 한국 주식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꾸준히 갖고 있었던 애증의 주식을 조금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얼마요? 몰라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얘가 10,000원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10,000원? 30%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진짜 팔자마자 다음날 바로? 네, 근데 제가 종가는 마음이 아파서 확인을 안 했어요. 오르는 것만 보고 그냥 닫아버렸어. 확인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제가 봤던 주식도 매출하고 이익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주가가 아닌 거야. 물론 이게 괴리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매출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서 어떤 거 사라고 하면 사는 거지. 저도 생각해보면 아까 그 애증의 주식을 선배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 혼자 괜찮겠네 하고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도 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진짜. 그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저 같은 귀차니즘인 사람들도 종목 고를 때, 기업 고를 때 이것만은 꼭 봐라 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첫째,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만드는지 아니면 무슨 유통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그 산업에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회사냐, 뭐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정보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사업 보고서 또는 연차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같아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K 보고서가 우리나라 연차 보고서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서 몇 등 업체고,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고,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제품은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1차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재무제표라고 해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사업이에요. 예, 사업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분이 네.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대요. 근데 스타트업이었나 봐요. 이게 막 돈도 매출이 당연히 적어 보였을 테고 대기업보다도 근데 이제 또 쓰는 돈은 많았을 테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거절을 했대요. 근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카카오. 그분이 퇴근하고 밤마다 카톡하면서 술을 그렇게 드신다고. 어떤 투자 판단을 하려면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 정체돼 있거나 쇠락하고 있는 회사냐. 이거는 매출을 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회사가 커가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세에 있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고요. 근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냐, 돈을 잃고 있는 회사냐를 봐야 돼요. 이거는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그 현금 흐름표에 보면은 가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업은 세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회사는 세 가지 활동을 해요. 하나는 돈을 버는 영업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재무 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 세 가지 활동하는데,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현금 흐름표의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면 돈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 플러스면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기요? 우리가 보는 이익, 뭐 매출액이니 당기순이익이니 영업이익이니 하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은 손익계산서에 나오잖아요. 이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가 어떤 특정 연도에 실행한 거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나타내는 거는 현금 흐름표에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외상 매출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억 원의 매출은 매출액으로 들어가고 100억 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 80억 원은 비용에 들어가고 이익은 20억 원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쵸? 예, 이익을 20억 원 냈지만 돈은 80억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영업현금으로는 마이너스 80억 원이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익을 내고 있느냐는 건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이익이 정말 돈이 들어오는 이익인지 아닌지, 이거는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업 현금 흐름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기업이 느닷없이 망하면 어떡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 그거 어떡하지? 미국까지 가서 동전주 사시려고요? 센트주요? 센트주. 저는 미국까지 가서 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기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돌연사죠, 돌연사.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 리스크에 얼마나 감내력이 있느냐,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어제 주식을 샀는데 오늘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반드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유동성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판단부터 해야죠. 이거는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회사의 빚. 회사가 빚이 얼마나 있고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지만 올해 갚아야 될 차입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다른 이 차입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빚이 많아도 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리파이낸싱이 어느 정도 되죠. 근데 기업이 크게 안 좋아지고 있는 시기거나 금융위기가 오는 시기에는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유동성 리스크, 그 중에서 이제 단기 차입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처를 봐야 돼요. 똑같이 단기 차입금이 많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은행 차입금이 많다, 1금융권의 차입금이 많다거나 그러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부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10K 보고서를 봐야 되고 10K 보고서를 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네요. 간만에 영어 공부 좀 하겠네요. 영어 공부 먼저 해야겠다. 영어 공부.